안녕하세요. 박현석 교수입니다. 이제 막상 마지막 주차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고사를 조금 일찍 보는 편이기 때문에 6월 10일 날 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고 특히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코딩하고는 관계없이 뭔가 한 학기를 좀 정리하는, 그리고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동향들에서들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그 사이트들 이렇게 좀 링크를 시켜놨고요. 뭐 예를 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의 GPT-1이라든지 GPT-2, GPT-3 뭐 이런 것들 챗GPT라든지 BERT라든지 오늘 계속 설명할 BERT라든지 뭐 이런 링크 사이트들 좀 여러분도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이 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런 링크들에서 이제 괄호 넣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봐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특히 이런 거는 뭐 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근데 이 코딩하고 관련된 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런 오늘 용어들 여러분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저거 굉장히 유명한 용어들이고요. 앞으로 신문지상에도 왠지 많이 나오게 될 그런 용어들이라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기 이런 링크들도 한번 지금까지의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버트가 뭔지, 로베르타 뭐 이런 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 강의 자료에 커버하는 부분들만 그 약간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잘 듣고 기말 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이제 쭉 그 1주차부터 시작해서 뭐 그 주로 이제 그 자연 언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한 예제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일종의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쭉 커버해 준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할 내용은 이 복습 부분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efore the Deep Learning Era 해서 이게 앞에 있는 슬라이드들 그냥 좀 넣어뒀고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본 슬라이드들이 대부분일 거고 뭐 올해는 특히 뭐 이런 풀 파싱이나 셜로 파싱 또는 part of speech 태깅의 의미, statistical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 새로 좀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고요. 그래서 뭐 또 ANN, CNN, RNN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는 해놨는데 다 여러분들 좀 중복적인 슬라이드고 저번 주에 배웠던 LSTM 이것도 좀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했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파라미터 요거를 설명해 줬던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커버할 내용은 NLP During the Deep Learning Era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 뉴럴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seek-to-seek 모델 또는 encoder decoder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word embedding, 또 attention, pre-trained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들이 높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슬라이드 56번부터 아마 쭉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이 내용을 한 2, 3주 차로 늘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좀 올해는 좀 들어갔고 해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 좀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습 같은 거는 그냥 지금 학습 활동으로 내줬습니다. 선택 학습 활동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습을 하면 여러분들 또 기말 프로젝트, 기말 시험 볼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요런 실습을 해달라라고만 지시를 하고 아마 오늘 수업은 그렇게 목표는 한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건데 75분 안에 끝내는 건데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슬라이드 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비디오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넣은 비디오들도 있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볼 비디오물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내용이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일종의 연습 게임이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뭐 챗GPT의 원리라든지 뭐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개념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학기를 마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주 짧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학습 활동도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요 뒤에 부분에 보면 요 블로그였었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LNM 모델 그 RNM 모델들 LSTM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내 기억에 아마 뒷부분에 오늘 설명할 인코더 디코더 모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었네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게 약간 난이도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중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부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코딩을 좀 따라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수업 내용 잘 듣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뭐 비교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자유롭게 주제를 잡아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보고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직까지 그 선택학습 활동을 못한 사람들은 오늘 수업 잘 듣고 이런 랭귀지 모델들 좀 비교 2개 이상 골라서 이제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좀 해서 제출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오늘 배울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들 중에 이제 블로그를 찾아서 예제를 한번 실행해보는 뭐 약간 난이도 상인 요런 학습 활동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난이도 중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난이도 상은 제출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였었기 때문에 상중하 평가에서 상으로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고요. 중인 거는 이제 난이도 상중하에서 중으로 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다만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들 또는 보고서 내용이 좋으면 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새로운 내용 어, 여기서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자연 언어 처리, 딥러닝 이어러 이전에 자연 언어 처리 위주로 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자연 언어 처리에 응용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챗GPT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개발되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대충 한 2003년에 뉴럴 랭귀지 모델이 나왔고,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2013년, 약 10년 전에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이게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드디어 뉴럴 네트워크에 그동안은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자연 언어 처리에 어, 이 인공신경망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뒤에 Seek-to-Seek 또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키워드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조금 아까 봤던 그 워드 임베딩, 여기서부터 이제 혁신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는 이제 back of words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back of words 모델은 말 그대로 자연 언어들 이런 텍스트가 들어와 봤자 우리가 차례대로 뭔가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니 주로 이제 통계를 냈었죠. 이거를 이 순서를 무시하고 이런 워드들을 백에 넣어서 막 흔든 다음에 개수만 쭉 세는 뭐 이런 식의 통계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문서에 예를 들면 뭐 머더 같은 이런 살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아 이거 뭐 살인에 관한 기사구나. 또는 로맨스 그러면 로맨스에 관한 기사구나.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카운팅하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해봤던 뭐 어, 클러스터링, K-means 클러스터링을 무비 리뷰에 이렇게 적용할 때도 무슨 차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개수를 세면서 단어들의 분포나 개수를 세면서 그 다큐먼트들을 뭐 여러 개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한다던가 이런 것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 언어 처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어떤 워드 시리즈에, 그러니까 차례가 있는 어떤 시리즈에 확률적인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앵그램 모델이 모델도 뭐 초창기의 랭귀지 모델의 일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더 많이 듣는 용어가 있죠. Large Language Model 또는 LLM.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어, 그 앵그램 모델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recurrent neural network 같은데 응용이 될 수 있는 지금의 그 혁명, 지금의 뭐 챗GPT나 BERT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면 자연 언어는 이미지와는 또 틀려요. 자연 언어는 몇 가지 뉴럴넷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럴넷은 숫자를 핸들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스트링들은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링을 숫자로 바꾸어서 이와 같이 뉴럴넷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벡터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what이라는 것은 요것만 1로 하고 나머지 전부 0. is라는 것은 요거는 0으로 하고 요것만 1로 하고 나머지 전부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뉴럴넷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기에도 이게 문제가 뭐죠? 보케브러리가 예를 들면 100만 단어가 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뉴럴넷에 집어넣으면 너무 느려서 또는 메모리가 딸려서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2013년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무슨 뉴럴넷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연 언어 처리에 대해서는 인공신경망을 적용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 언어 처리를 이제 뭐 기계적인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이 정도였지 뉴럴넷에 직접 적용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 워드 임베딩 기술이 나와서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워드 임베딩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다 중요한 거고요.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특히 원핫 인코딩이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아까처럼 어떤 단어를 원핫 딱 하나만 인코딩해서 0, 1 나머지 전부 0으로 만드는 아까 그림에서 봤던 요런 스타일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하면 단어가 100만 단어다 그러면 100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더 문제는 이제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 쓸데없이 메모리를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구글에서 임베딩 기법을 소개합니다. 여기 임베딩 맨 처음에 나온 모델이 워드 투 벡 그러니까 워드를 벡터로 전환하는 임베딩 기술을 선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원합 벡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스페이스를 확 줄입니다. 이게 100만 개의 스페이스였다 그러면 한 200개 정도의 스페이스에 각 단어마다 거리 또는 어떤 그 벡터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원합 엔코딩 같은 것은 sparse representation 드문드문 뭐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메모리 낭비가 많은 이런 표현 기법이라고 하고요. 워드 투백 임베딩은 이제 dense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약해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부터 나오는 게 약간 보면 이 심리학이나 언어학의 분야 중에 이제 child language acquisition이 있는데 차일드 랭귀지 애퀴지션에서는 이제 베블링 스테이지가 있고 홀로프라스틱 스테이지, 투워드 스테이지, 멀티워드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아동들이 어렸을 때 언어를 배울 때는
왠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샴스키의 그 그라마를 알면서 이게 공부하듯이 언어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누가 하는 얘기들을 뭐 두 마디, 세 마디 들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말을 배웠던 그런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기억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어린이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도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워드 투백이라는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꼭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문구는 그 동화책, 미국 동화책 The Fat Cat Sat on the Mat 이라는 동화책에 이런 거 하나씩을 가립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뭐니? 하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이 중심 단어를 하나하나 요 빨간색 단어 주변 단어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변 단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새로운 그 벡터를 구성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워드 투백이고, 이 워드 투백은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뉴럴넷이에요. 근데 좀 심플 뉴럴넷인데, 어떤, 예를 들면, 아까 그 인베딩, 원핫 인코딩에 따르면 이게 100만 단어면 이 100만 차원인 거죠, 스페이스가. 그리고 더 문제는 각 단어들만의 거리가 일정할 겁니다. 하나만 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워드 투백을 사용하면 단어들이 이와 같이 거리를 둬서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한 단어끼리 모이고 좀 거리가 먼 단어들은 거리가 멀게 이렇게 구성되는 방법을 이제 구글에서 고안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킹이라는 게 있고 퀸 또 맨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벡터 컴포지션이 이와 같이 이런 스페이스에서 나타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200개의 벡터 스페이스로 100만 단어를 예를 들면 줄이고 났더니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줄이고 났더니 원래 이거 킹맨 우먼은 숫자가 아니죠. 스트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로 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해서 계산을 했더니 놀랍게도 지금 킹 마이너스 맨 더하기 우먼 하니까 단어가 하나 딱 나왔어요. 수식에 의해서. 지금 벡터 수식에. 뭐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퀸이 나왔어요.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못 모르고 쓰던 단어들인데, 그 의미가 이와 같이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센세이셔널한 의미를 가졌고요. 이렇게 차원이 축소되니까 뭐가 좋죠? 인공신경망에 이런 것들을 넣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혁명이었었고, 요거는 이제 내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는 않을 거지만 요 두 가지 시바오나 워드 투백 요 두 가지가 이제 스케이크램과 시바오 요 두 개가 있는데 종류가 요 히든 레이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지금 요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그림은 되게 작지만 요게 원핫 인코딩들이에요. 잘 보면 000010, 01000뭐 이런 식으로 이게 100만 개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뉴럴넷으로 트레이닝 시킬 때 히든 레이어를 100만 개로 하지 않고 한 200개로 줄입니다. 축소를 시켜요. 300개로 해도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다음 나올 단어 또는 뭐 괄호에 넣을 단어 뭐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 되기 시작하면서 요게 숫자가 들어가겠죠.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워드 투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원이 이렇게 축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럴넷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됐고요. 아까 봤던 이 그림의 인풋이 아주 단순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었고, 이거는 이번 학기는 내가 시간을 잘 조정을 못해서 이 실습은 안 하고 내가 이론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뭐 이런 우리가 지노믹스 앤 인포메틱스 예전에 한번 클러스터링 해봤었죠? 이거 워드 투백 적용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요 정도 라인이면 워드 투백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각 단어들의 분포를 어, 이와 같은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실습을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좋겠고, 이 워드 투백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워드 투백에 대해서 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비주얼 인스펙터 같아서 이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이런 유명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요거 아마 내가 링크 걸어줬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워드 임베딩이 사실은 워드 투백에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됐는데 워드 투백부터 시작해서 그 후속 모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보던 용어들 있죠? GPT, 챗 GPT의 전신, 오픈 AI의 GPT, 엘모, BERT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워드 투백처럼 워드 임베딩 기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워드 투백이 이제 큰 혁신을 하나 이룬 거고요. 그 후속 모델들 조금 더 뭐 양방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델을 구성한 후속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버트 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오픈 그 세서미 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캐릭터들을 초창기에는 요 지금 관련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엘모라든지 벌트라든지 빅버드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어, 워드 임베딩 기법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는 여러분들 중요한 컨셉을 하나 배웠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뉴럴넷의 차원이 축소돼서 들어갈 수 있었다. 요 개념을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지금의 이제 챗GPT 같은 것에 혁명이 있게 한 두 번째 아주 이노버티브한 혁명은 뭐였었냐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또는 seek to seek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 seek to seek이라고 있죠. sequence to sequence.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게 내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도 여러 번 바꾸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올해부터 처음 이제 요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리저리 찾다가 이제 엔코더 디코더 모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전에 잘못된 방식을 좀 찾으려고 이거를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코리안 잉글리시 그 트리 우리 컨텍스트 프리 그라마 비슷한 거죠. 생이기에. 그래서 he lost that report를 한국말로 그가 그 보고서를 분실했다. 요렇게 예전에는 트리를 그렸고요. 아주 초창기에. 그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매핑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뭐 substitution이라든지 junction이라든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얘네들이 막 그 해체되고 뭐 다시 결합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런 매핑 규칙에 의해서 한국말과 영어를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고요. 안 좋았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깊게 찾아봤더니 이거 내가 예전에 석사할 때 썼던 논문이네요. 그 미국 국방부에서 그 밀리터리 텔리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그러니까 이 군사 작전에서는 이제 하- 한글 영어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이게 빨리 번역이 돼서 전달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뭐 문장도 한 몇백 가지 뭐 실제로 군인들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막 번역했던 기억이 나는데 석사 초창기라서 나도 전혀 기억을 못 하다가 여러분들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여기 내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때는 이제 석사나 유펜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펜이 자연언어 처리는 뭐 대가 교수님들이 한 네다섯 분 계셔서 제일 셌던 데고요. 근데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거였었고요. 진작에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최근의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사실은 자연언어 처리가 이렇게 발전이 굉장히 더뎠는데 아까 그 워드 임베딩과 더불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RNN이라는 뉴럴넷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아까처럼 뭐 한국말과 영어를 번역을 한다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서로 차례도 틀리고요. 여기에 막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오지만 한국말에서는 영어에서는 앞쪽에 오고 또 차례도 다 틀리고 하니까 이게 1대1 매핑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어, 또 단어 수도 틀립니다. 예를 들면 뭐 스페인어로 영어가 let's go 그러면 세자가 let us go 세자가 아니고 그 vamos 스페니쉬 같으면 vamos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매핑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뭐냐 하면요. 이 인코더의 문맥과 디코더의 문맥 전부 다 RNN인데 를 완전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막 번역을 하면 그 콘텍스트만 즉 요 벡터만 여기에서 분석된 정보들을 요 벡터에 넣고 뭐 차례 같은 거 얘네들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한국말에서의 뭐 규칙은 문법 규칙은 이런 건데 요게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고 이거를 영어로 풀 때는 영어 보통 트레이닝 시켜 보니까 뭐 동사 차례도 틀리고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벡터를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에러율이 높았는데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RNN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이노버티브한 논문이었는데 여기도 한국 사람이 저자로 들어갔어요. 2014년에. 한국 사람도 훌륭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이노버티브한데 이런 컨셉을 저자 중 한 사람이 여기 조경현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뭐가 좋냐 하면 예를 들면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question, answer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챗봇도 이걸로 만들 수 있고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 한국어, 영어 번역하는 것도 이걸로 이 아키텍처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아키텍처로 many to one, one to many, many to many, many to many 뭐 등등 여러 가지 아키텍처로 그림상으로 보면 이 many to one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던 무비 리뷰 어떤 엔코더가 들어가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레이블만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sentiment classification, sentiment analysis many to one 원투맨이는 어떤 게 있죠? 이것도 다양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응용 중에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그 이미지가 뭐 영화의 한 클립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센텐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원투맨이. 뭐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무수히 많은 예제가 있는 거죠. 매니 투 매니는 번역을 한다거나 뭐 등등 다양한 용도로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혁명들, 챗GPT나 뭐 버트나 이런 것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와 같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하면 뭐 이게 다양한 응용이 되는 줄 알 테지만 그냥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핸들하고 있다. 즉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애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주로 이제 매니 투 매니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식 투 식 모델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식 투 식 또는 인코더, 디코더 거의 뭐 혼용해서 쓰는데 요걸 잘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인코더에 LSTM들이 쭉 들어가고 디코더에도 LSTM들이 쭉 들어가서 트레이닝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뭐 이쪽에 매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분석 끝났으면 그게 콘텍스트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콘텍스트가 다시 디코더로 들어가서 아웃풋을 출력하기 때문에 I study math hard. 예전에는 이게 야, 나는이고 study는 공부한다고. 이거 두 번째 거를 네 번째로 어떻게 매핑하지? 그다음에 math는 여기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나는 그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와 같은 콘텍스트에 위치 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를 넣어서 전달을 해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나도 진작 이걸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공부할 때는 그런 부류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제 박사할 때 이 유럽에서 이제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SRI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유럽은 왜 공항에 가면 언어들이 다 틀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벌써 공항들에 있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어 트러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서 영어를 불어로, 영어를 독어로, 독어를 뭐 스페인어로 이렇게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가 유럽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러피언 유니온이 이거를 어, 지원을 해줘서 나도 거기서 이런 일들을 좀 해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됐어요. 되게 어렵고 에러율이 너무 높았었어요. 뭐 정확도 뭐 70%뭐 이 정도밖에. 근데 70% 된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시스템인 거죠. 99%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쟤뭐 똑똑하네 이러지. 70% 그러면 조금 쓰다가 야 이건 완전 엉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하다가 이거를 두 개의 언어로 매핑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 하면 seek to seek을 써서 슬롯 필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뭐 이걸 어떻게 매핑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퀘스천이 나오면 I want to fly from Boston at 8:38 a.m. and arrive in Denver at 11:10 in the morning 이런 게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uestion answering에 대한 챗봇에 대한 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데 스틱 모델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슬롯 필링을 합니다. 이게 마치 어린이가 뭘 이렇게 퀴즈 문제 푸는 것처럼 또는 다음 단어가 뭔지 예측하는 것처럼 랜덤하게 이런 슬롯들을 둬서 트레이닝을 시키어서 퀘스천 앤서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나는 개인적으로 꿈도 못 꿨었어요. 근데 요새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최근에 한 5년, 6년 새에 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eek to Seek 모델, 제이 알라마의 요 블로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 Seek to Seek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건 불어네요. 맨 처음에 이거 발표할 때 이제 불어를 예로 들었었기 때문에, 주시 에띠리앙, 이렇게 하면, 이게 인코드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뭔가 분석을 해내고, 그게, 매핑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디코더로 들어가서, I am a student.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요거는 더 다른 그림인데 뭐 요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똑같은 그림인데 약간 좀 그 안에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RNN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RNN에서 지금 콘텍스트 벡터가 들어가서 I'm a student가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고요. 다음으로는 어텐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읍시다.